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셀라와 함께하는 온택과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마지막 마지막 강입니다. 그래서 26강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마지막인 만큼 아주 쉽고 잘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열심으로 배워보길 바랍니다. 태양에너지의 생산과 전환, 그리고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제 태양 에너지 저번에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태양 복합 에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일단 태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핵, 복사층, 대류층, 광구 이건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핵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생성되는 층이다.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핵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복사층은 태양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래요?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복사층, 핵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전달하는 층이다. 아, 그렇구나. 대류층은 뭐래요? 복사층에서 전달된 에너지를 대류의 형태로 광구에 전달하는 층이다. 광구가 제일 가에 있는 층인데 거기로 이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통로라고 하네요. 그래서 광구는 뭐예요? 태양의 표면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복사층, 대류층, 광구 이렇게 태양이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층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외우진 않으셔도 이거를 이런 내용이구나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건 알아두시고, 자 2번 태양 에너지의 생성. 이제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냐면 태양이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태양의 질량이 이제 작아지면서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수소 4개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예요? 하나의 헬륨이 되는 거죠. 그때 이게 융합할 때 질량이 주는데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의 하나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헬륨 플러스 에너지 핵융합 결과 뭐래요? 질량이 줄어요. 그리고 줄어든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되어 방출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수소 4개가 이제 합쳐지는데 그 결과 어때요? 질량이 준대. 하나로 합쳐지는 그 과정에 질량이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4개가 있었어. 수소 4개가 있는데 하나의 헬륨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질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는 그 질량이 어때요?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는 뭐냐면 질량이 에너지로 그리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질량이 줄고 에너지가 많아지고 에너지가 많고 질량이 줄어도 결국에는 에너지와 질량은 동등합니다.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질량 에너지 등가 같다라는 의미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핵융합이나 핵 분열이 일어날 때 질량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계시고 태양의 구조 이렇게 있고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생성돼서 결국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볼게요. 한 4가지가 있네요. 화석 연료의 생성. 그래서 화석 연료를 만들 때 태양 에너지를 쓴대요. 동물과 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히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어려워진 상태로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이 동식물이 뭐래요? 이제 땅 밑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화석 연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쓰는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다 동물과 식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석탄은 뭐예요? 따뜻하고 강수가 많은 지역에서 생성이 되고 생성 과정은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탄소가 점점 붙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그래서 가정용 연탄,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석유와 천연가스. 이제 유기물의 퇴적, 그러니까 동식물이 이제 퇴적된 거야. 땅에 묻힌 거예요. 유기물이 퇴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토 등이랑 섞이면서 열과 압력에 의해 분해되고 그게 석유랑 천연가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석유랑 천연가스는 같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층 구조는 구멍이 많은 저류암에 저장되고 석유가 새어나지 못하게 이런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석유는 뭐예요? 액화석유, 나프탈, 등유, 경유, 중유 이런데 사용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천연가스는 가정용 도시가스, 버스 연료 등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여기 석유가 밑에 만들어지면 이 땅 밑에 만들어지면 그 위에 남은 공간에 천연가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거 사회 시간에도 배우죠? 한번 볼게요. 석탄은 연소 시 발생한 열의 에너지로 물을 가열해 증기기관에 이용합니다. 석탄 떼가지고 그걸로 증기기관 칙칙폭폭 간다라는 이야기고, 석유는 뭐예요? 자동차 연료, 흔히 말하는 주유소 이런 데에서 이제 주유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천연가스는 연소 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음식 조리나 난방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빠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갈될 것이다. 언젠가는 이 화석연료가 사라질 것이고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연소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뭐예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만한 이런 것들이 결국엔 고갈되고 환경에 또 안 좋으니까 새로운 에너지들을 발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쓱 훑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서 여러 형태로 전환돼서 생명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자연 활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있죠. 광합성 할 때 태양 에너지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로 식물체가 화학에너지 저장하는 거고, 화석연료 뭐예요? 화석연료도 이 동식물이 이제 광합성한 그 동식물이 이제 묻혀가지고 결국은 태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흘러 화석연료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연소해 열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의 순환도 어때요?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비가 내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것도 이제 태양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 위도별 불균형 해가지고 막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런 거 배웠었죠? 이런 것도 다 뭐예요? 태양이 관여를 한다는 거고, 인간도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먹이사슬 이런 것들도 강합성 생산자 만들어지고 이제 먹이사슬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됨으로써 생명체들이 유지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흐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것들이 이것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만 하실 수 있으면 이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핵발전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랑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발전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 그때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에너지를 생산한대요. 뭐래요? 우라늄 같은 무거운 것들이 분해될 때 이제 거기에 에너지를 물로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핵발전 에너지라는 거예요. 핵 에너지는 뭐예요? 핵 분열을 하거나 핵 융합. 분열은 뭐예요? 쪼개지는 거고, 융합은 뭐예요? 합쳐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핵 에너지고, 핵 분열은 뭐예요? 우라늄 235 원자에게 중성자가 충돌합니다. 이렇게 중성자가 딱 충돌하면 어때요? 쪼개지면서 두세 개의 중성자가 방출되고 에너지랑 방출되면서 이제 그 방출된 중성자가 주위에 우라늄에 충돌하면서 연쇄적으로 핵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알 필요가 없고, 핵 발전은 이런 내용이고 핵 발전 어떻게 분열되고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만드는지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뭐래요? 원자로는 이렇게 생겼대요. 이제 핵발전 이거 쓸 때 사용하는 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라늄의 핵 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물을 끓여 이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감속제와 제어봉으로 핵 분열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이제 감속제와 제어봉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 전하가 이런 뜻이구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발전의 장단점이 있어요. 핵발전의 장단점이 뭘까요? 장점은 뭐예요?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이산화황이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산성비예요. 산성비. 이런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이런 게 배출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리고 연료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 우라늄 한 개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만드냐면 석탄 3톤 그리고 석유 2000리터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죠. 작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단점은 뭐예요? 방사능 유출에 대한 사고나 방사성 폐기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우라늄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발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인간이라면, 그리고 사회, 이제 도덕시간 이런 데서도 배웠을 내용이에요. 태양광 발전 뭐예요? 태양의 빛에너지를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로 태양광 발전이겠죠. 원리는 빛을 태양 전지에 비추게 되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른다. 태양 전지는 빛을 받게 되면 전압이 생기고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태양 전지를 어디에 이용해요? 투명하거나 구부릴 수 있고 얇게 만들 수 있어 다양하게 이용되는 게 태양 전지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나와 있네요. 장점은 오염물질이 만들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아요. 재생에너지에 속하기 때문에 태양광도 초기에 시설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해가 안 뜨는 날에 어떻게 해요?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고 비교적 효율이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러니까 그 햇빛을 받는 그만큼의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양이 막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까지 한번 알아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풍력 발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들도 내용이 막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방식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풍력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바로 다들 대답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 이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이 흐름만 파악하시고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시험에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마지막 한 문제 정도만 나올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발전은 뭐예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바꾼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게 돌아가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곳에 설치를 해야지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높겠죠. 장점은 뭐예요?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다. 그냥 땅에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고갈의 염려가 없다. 바람이 고갈될 일은 없겠죠. 단점은 뭐예요? 초기에 시설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비싸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윙 돌아가니까 바람이 많이 지속적으로 부는 곳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형적인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자, 발전량의 차이가 크게 나며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지만 이것들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개선 방안들, 핵발전은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이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태양광 발전은 뭐야? 태양빛이 잘 들어오는 곳에 발전소를 만들고 효율이 높은 태양 전지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풍력 발전은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날개가 없는 형태의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 에너지와 재생, 다시 리사이클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신에너지는 뭐예요? 기존 에너지원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거. 뭐예요? 연료 전지, 수소 에너지, 석탄 액화. 석탄 액화 뭐예요? 이제 석탄을 액화, 그러니까 석유처럼 이렇게 만들어 쓴다는 거고. 또 석탄의 가스화는 뭐예요? 이 석탄의 이제 가스,
가스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라고 하면 알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재생에너지 뭐예요? 계속해서 고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속속 2에 더하기 수소에너지. 이제 수소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 종류로 수소 이제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또 나와 있네요. 신재생 에너지의 장점 뭐예요? 고갈할 이가 없어요. 이거는 고갈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비교적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하고, 단점은 뭐예요? 비싸요.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 또 연료 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아, 이런 게 연료 전지이구나.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료 전지는 아, 이런 거구나 알아두시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장점은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좋다. 그리고 고갈의 염려가 없고 오염 물질을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 단점은 뭐예요? 수소를 만들어내는 비용과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 수소 보관이 어렵고. 그냥 어때요? 기체이기 때문에 보관이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폭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는 어디에 이용되냐면 우주선이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등에 이용된다고 하고, 여기 쏙쏙 2에 더하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해양 에너지에서 파력 발전이랑 조력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력 발전. 파력은 뭐지? 파도가 치는 그 힘에 대해서 그걸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파도가 움직일 때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차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 공기가 압축하게 되면 터빈이 돌아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면 여기에 시멘트 구조물 이렇게 막고 있어. 파도가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 높이차가 생기면서 여기에 공기가 압축되는 거예요. 이 위쪽 부분에. 그래서 이걸로 여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게 뭐라고요? 파력 발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장점, 이런 것들 저도 실제로 막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차피 봤는데 이게 파력 발전하는 건지 몰랐을 수도 모르겠지만, 장점은 고갈될 염려가 없다. 파도가 고갈되진 않겠죠. 작은 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게 개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설치 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방파제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장점이 되겠죠. 오염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파도로만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은 발전량의 차이가 클 수 있다. 파도가 세면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파도가 적으면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단점은 이런 게 되겠고, 큰 용량의 발전이 어렵고 파도에 의해 시설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면 시설들도 망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이렇게 파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력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파력이랑 조력이랑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조력은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바닷물의 높이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조력 발전이래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에 해수면의 높이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썰물 때 수문을 열어서 이제 물을 흘려보낸다. 이것도 뭐예요? 고갈할 염려가 없고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단점은 장소가 제한적이다. 물이 들어오고 빠지고 그런 데만 설치를 해야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초기 시설을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든다. 비싸요. 그리고 갯벌이 파괴되어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왜냐면은 밀물과 썰물이 이제 헷갈리는 거지. 분명히 밀물을 했는데 또 물이 들어와. 이러면은 엥? 이게 뭐람?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밑에다가 이게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발전기 돌리는 거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 발전에 대해서도 여기 쏙쏙 2에 더하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한번 배워가시면서 문제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은 막 그렇게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고 이 단어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이것이 어떤 에너지인지만 파악하신다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니까요. 한번 확인학습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화석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주성분은 탄소와 질소이다. 맞나요? 아니죠. 탄소는 맞는데 이제 질소가 아니라 뭐냐면 수소가 대부분 화석 연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2번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맞죠? 자동차 배기가스와 함께 산성비를 내리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온난화를 유발합니다. 그럼 뭐예요?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는 비재생 에너지원이다. 식물과 동물이 지층에 매몰되어 생성되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 공급이 불안정하다. 여기에 대한 이거 무슨 에너지인 것 같아요? 당연히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이겠죠. 그러면 뭐예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라늄은 핵발전에 대한, 핵발전에서 나오는 그런 핵발전에 이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은 핵발전에서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는 모습이다. 방금 전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가는 뭐예요? 여기 가가 이렇게 나에게 부딪혀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고 몇 개의 가와 이제 이런 것들 분열될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가는 뭐냐면 중성자예요. 중성자고 나는 뭐겠어요? 우라늄이겠죠. 자, 이거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중성자. 나는 우라늄 원자 핵이다. 맞나요? 네, 맞죠. 자, 니은은 핵분열로 생성된 가는 연쇄 반응으로 핵분열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자, 핵발전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물질이 배출된다. 맞나요? 아니죠. 지구온난화 물질이라 하면은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게 될 텐데, 이것들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사능 같은 걸 배출해서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디귿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설명과 관계없는 것으로만 옳게 묶은 것을 연료가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다.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다. 이거 무슨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걸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풍력 맞죠? 신재생. 졸업 화력도 맞고, 우라늄 화력. 지열 바이오도 맞아요. 우라늄 화력이 이제 아니겠죠. 우라늄은 핵발전 에너지고, 화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옳지는 않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다음은 풍력 발전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1번 지역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나요? 아니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이걸 설치해야지 당연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역 조건에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2번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이 없다. 환경오염 물질에 배출이 없대요. 맞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그냥 바람으로만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디귿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죠? 이 바람의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든 26강까지의 과학 모든 진도를 여러분들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검정고시가 약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진도를 다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더 열심으로 공부하셔서 꼭 좋은 점수 받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한 저 또한도 여러분들 검정고시를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마지막 끝까지 열심으로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여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 검정고시 과학 과정을 끝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었던 순간들, 하기 싫었던 순간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그렇게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는 이유 단 한 가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내가 지혜를 쌓아가고 지식을 알아가고 아마 실력을 길러가는 것에 있어서 한 손에는 실력,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진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완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정말 검정고시의 그날까지 그리고 검정고시가 끝난 그 순간까지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정말 세상 속에 학생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모든 과학 강의를 마쳤고요.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검정고시 화이팅! 닌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